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어릴 때 신동과 영재가 대부분 몰락한다네요. 제가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를 보면은요, 1960년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과학 신동 등 64명의 성장 경로를 추적했는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까요? 확인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 전으로 태어나 영재 81명을 추적해 본 결과 50% 이상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기대치에 못 미쳤어. 오히려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우도 10% 넘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때 잘 나갔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몰락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입증해주는 되게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주요 대학, 명문대학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하지 못하고요, 속된 말로 잘린 아이들 있죠. 그 비율을 국가 민족별로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이 거기 가서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가 이 진짜 공부일까? 아니면 아주 이상한 시험 공부일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시험 공부에 불리한 걸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대신 문제들을 우선 아이들의 목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문제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풀어보고 싶어요? 평가. 학습 문제. 사실 통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실제 성적의 반 정도로 낮춰서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게 아까 11개 문제였잖아. 그중에서 6개 맞았어요. 만점을 받은 인환이에겐 6개를 맞췄다고 얘기하고 대백이가 11개 중에서 3개 맞았어요. 7문제를 맞춘 대백에게는 3개를 맞췄다고 알려주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또 풀어보게 하면 이날이 다시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고 싶지 않아요? 크게 말해봐. 풀어보고 싶어요? 풀래요. 2차 문제의 난이도는 1차 때와 비슷한 것이었다.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유대백은 2차 문제 풀이에서 8개의 문제를 맞췄다. 1차 때보다 오히려 한 문제 더 맞췄다. 평가 목표 성향이 강한 여인환. 1차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4문제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는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제 이 실험은 약간 억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친구는요, 원래 성공했죠. 근데 실패했다고 조작했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하는 게 맞는데 실험을 위해서 이제 억지로 문제를 풀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여튼 이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보면 문제를 고를 때요, 다른 선택을 했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떤 친구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랐어요. 그 차이는 왜 생긴 걸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죠. 실패를 조작했죠. 거기에 완전히 이 친구는 뭘까요? 나가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얘기할까?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연구입니다. 미국의 캐롤 드웨 교수가 어떤 현상을 연구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연구한 거예요. 어릴 때 뭐 미국을 떠들썩게 했던 영재들이 있는데 갈수록 몰락해. 반대로요, 뭐 속된 말로 찌질인데 얘가 나중에 엄청 이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연구한 겁니다. 도대체 그러한 추락과 엄청난 비상의 차이는 뭘까? 무엇이 기인하는 걸까를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사고방식을 하나 찾아냅니다. 사고방식. 신념체계를 찾아내거든요. 그것이 그런 걸 낳는다. 자, 좀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EBS에서 다른 실험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6편 칭찬의 역효과라는 편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 1 6편 칭찬의 역효과.
보시면 이제 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잘 보세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래 아니면 비슷한 쉬운 문제를 풀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를 풀고 나면 너 문제 풀이 방법을 알려줄까 아니면 친구들의 점수를 알려줄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면은요 뚜렷하게 구분돼요. 예. 쉬운 문제를 고른 아이들은 비슷한 문제를 고른 아이들은 친구들 점수를 알고 싶다 그러고요. 어려운 문제를 푼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풀이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학습 목표 성향, 평가 목표 성향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원래 용어는 실체론 발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뭔가 실체가 있는 거야. 성공의 실체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 노력하기 나름이야. 라는 서로 상반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여기서는 학습 목표 성향과 평가 목표 성향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실패를 했어. 그럼 뭘까요?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평가 목표 성향은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쪽은 잘못했으니까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뭘까요? 다운되는 거야. 자,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이거죠. 어려운 문제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학습 목표 성향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거 열심히 하면 뭘 좀 배울 수 있겠네? 의욕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 여인환이라는 학생, 바로 평가 목표 성향이 문제를 중간에 포기했죠. 바로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망신당할 위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능력도 없고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는 존재 가치가 뭘까요?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이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 많죠. 잘할 것 같은 거는 악착같이 해서 칭찬해 달라 그러죠. 자신 없으면 온갖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그러죠. 상당 부분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이쪽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를 보면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뭘까요? 무력감, 짜증이라나. 결국은 성공 요인을 자신의 노력으로 보지만 재능과 기회를 보는 성공 요인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다. 결론은 태도다. 이런 것들도 최근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태도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때 이제 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이게 만약에요 선천적이라 그러면 큰일 났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어떻게 살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냐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과연 이걸 결정하는 건 뭘까요?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혹시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행히도 후천적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사회는요, 어느 쪽을 부추기죠? 아주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주셔야 돼요. 사회를 가면은요, 다 이쪽이에요. 속된 말로 폼생폼사죠. 맞습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결과만이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아이들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요. 누군가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때 평가 목표 성향을 자극하는 이유는 많은데요. 이게 쉽게 바뀌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을 학습 목표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신문의 기사로 일종의 이제 디자인 편집을 해가지고요. 실제 기사처럼 만들어요. 근데 전반적인 아인슈타인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은 이쪽입니다. 뭐냐? 사실 뛰어난 천재성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거지 타고난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논조로 쭉 글을 써요. 이해되셨죠? 또 반대로요. 아인슈타인의 성공 사례를 이쪽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아인슈타인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천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요. 성향이 바뀌어요. 결국 뭘까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예, 이런 거 있죠. 예, 예를 들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얘기들은 학습 목표 성향을 부추길까요? 평가 목표 성향을 부추길까요? 예, 그렇죠. 예, 시험을 못 봤어. 야, 시험을 못 봤어? 실수도 실력이야. 이런 얘기는 학습 목표 성향을 부추길까요? 평가 목표 성향을 부추길까요?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가요, 이런 겁니다. 정말 아이들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힘을 빼앗으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예. 청년들의 성공 요인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예.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인데 우리나라 볼까요? 예. 성공 1순위 뭘까요? 부모의 재력. 예. 2순위 인맥. 예. 3순위 재능. 예.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약간 협박 좀 할까요? 애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이렇게 키우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키우면은요, 걔들 인생 제대로 못 살아요. 예, 롱런할 수 없어요. 예,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자, 마음챙김 학습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딱 보면,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고 배우려면 아이들은 세상이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예측 가능한 곳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둔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이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지금의 만족이나 즐거움은 뒤로 미루면 더 커져서 돌아온다는 고진감 내지 사고방식을 뒷받침한다. 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예. 학습 목표 성향과 평가 목표 성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네가 노력했으면 너는 그만큼 배운 게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을 작전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진심이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 성향은 당연히 학습 목표 성향이나 평가 목표 성향. 뭐냐? 어떤 사회냐 보고 아이들이 눈치 보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 못 보면 상처만 받는데 어떻게 학습 목표 성향이 생기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자존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존중해. 예? 그런 사회야. 그럼 나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맞나요? 내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자존감이 높아. 괜찮아. 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거든?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깔아 뭉개네 그냥? 예? 조금만 잘못하면 뭘까요? 심하게 차별하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럼 이렇게 자존감 높아질까요? 그 높은 자존감은 두려움으로 바뀌겠죠. 예. 나도 언젠가 조금만 실수하면 저 꼴 나겠네? 두렵겠죠. 맞습니까? 예.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니까 나 어려우면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 사람 도와줬거든? 이런 경험을 어려서부터 했어. 그럼 뭘까요? 회복 탄력성 갑이 되겠죠? 최강이 되겠죠? 왜? 내가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잘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회복 탄력성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치 무슨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딴 식으로 설명해요. 요즘 이제 또 유행하는 그릿, 끈기.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개인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사회 관계 속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의 심리일까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끈기가 있다.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실수해도 뭘까요?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과정에서 끈기가 길어지는 거 아닐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끈기가 길어질까요? 혹시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병대 캠프 많이 보냈거든요. 사고 나기 전까지.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모르시는 거 달라집니다. 새까맣게 타갖고 와요. 아세요? 자, 제가 또 다른 엄마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세상 모든 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공부다. 그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수홍이라는 우리나라가 낳은 수학 천재. 내 부모님인데 그분이
본인과 아이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번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책에 이제 이쪽이 이제 이 어머님은요, 평범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수홍이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이수홍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재고 과거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그룹 있죠. 거기서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수홍이 엄마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은 다 깨갱, 대치동, 평정. 근데 걔는 전혀 대치동 방식이 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홍의 어머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아이를 키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걸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분은 평범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수홍이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통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 세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모습에 대한 욕심을 부리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결핍이 있어야지만 욕구와 잠재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진짜 악착 같아요. 제가 수홍이한테 뭘 선물을 좀 전해주고 싶어도요, 선생님 안 됩니다, 공짜는. 도서상품권 이런 걸 저도 이제 행사 같은 걸 하고 남은 거를 좀 전해주려고 했거든요. 수홍이 책 좋아하니까 책 좀 읽게 하라고. 근데 안 받아요.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세태는 머리를 해서라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하죠. 또 실패와 좌절을 꼭 겪어야 된다 이거야. 언제? 어릴 때. 어릴 때. 근데 보통은 뭘까요? 가급적 순탄하게 골고 없이 자라게 만드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자, 어린 시절은 길수록 좋다, 이런 또 생각이 있죠. 수홍이 엄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올림피아드 갔지만 고등학교도요, 과거 영재고 안 보냈습니다. 서울에는 중앙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왜? 그런 데 가서 소중한 학창시절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일찍 철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야지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죠. 자, 자기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요즘은 뭘까요? 엄마 시키는 대로 좀 제발 해라,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넘치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1년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연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서울대 수학과 최연소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타고난 천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친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1년을 연기시켜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4학년이 되면 자기랑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 1학년으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거야. 걔들하고 학창시절 대학도 생활에 또 추억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대학 생활을 1년 해보고 싶다라는 수홍이의 아주 순진한 생각. 근데 그 집안에서는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연기하고 뭘까요? 1년을 더 있다가 지금은 이제 MIT 수학 전공 석박사 과정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졸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근데 이분을 만나보면은요, 진짜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이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이 수홍의 어머님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왜 존경할까요? 그냥 이분은 자기 평소 소신대로, 이런 얘기 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대로 아이를 대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다고 그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아이를 잘 키운 부모님은 한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아이 망가진 부모는 몹시 힘들겠지만 실제로 그게 진실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재가 왜 평범해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치관을 뚜렷하게 밝히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망가진다, 이런 생각들이 또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재로 태어나는 거 물론 좋은데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영재가 몰락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일단 부모의 문제에 찾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법과 교육법이 미숙하대. 영재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애를 망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집중 케어와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면 영재로 태어나도
결국은 둔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또 어떤 분은 부모의 교육관, 재정적 지원, 양육 태도, 타고난 성품 이 4박자가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여기서 이제 특히 양육 태도인데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학습 목표 성향. 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200가지 방법을 써본 거고 결국은 그 중에서 201번째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선택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영재가 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 주도의 지나친 선행학습, 과잉보호가 영재를 몰락시킨다. 그 다음에 부모의 욕심과 조급증인데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아무리 영재를 해도 정치기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그 시기를 못 참는데 그 시기야 영재를 망가뜨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꽤 있었어요. 보자. 첫 번째, 잘못된 영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뭐냐? 모든 걸 다 결과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재는 진정한 영재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영재 학원들이 획일적으로 아이를 지도하면서 영재 태성을 망가뜨린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부모님들 걱정하는 아무리 영재로 태어나도 유튜브 빠지면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 사회 분위기와 빨리빨리 문화가 영재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영재인데 그걸 몰라보는 기성세대의 문제들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 연관이 되겠죠. 제가 볼 적에는 이 사회의 문제가 이 부모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 우리 아이는 영재인데 근데 그 생각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꼭 영재일 필요가 있나? 영재가 아니면 인생 잘 못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영재성이 중요할까? 아니면 꾸준히 노력하면서 갈수록 특히 100세 시대에 정말 평생 교육, 40대, 50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얘기들이 혼란스러워서. 특히나 최근에 뒤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영재 학교 준비하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또 아주 못된 문화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의 문제와 심리적 문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전교 1등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보니까 철저한 평가 목표 성향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어. 이거 못 버티는 거죠? 실제로 보면 아주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인 친구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때 상당 부분을 그 캐롤 드웨 교수의 연구 성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드디어 위기가 왔어.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심정이 돼보지 않아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웬만한 사람은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떤 부모가 이런 EBS 칭찬의 역효과 이런 것도 보고 또 스스로 이런 자리에 와서 공부도 해보면서 느낍니다. 맞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만 있으면 되지. 당장 이 아이가 뭘 잘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오래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요인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엄마의 선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그냥 강의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죠. 맞나요? 수홍이 엄마 허정숙 여사의 얘기 그게 나의 신념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철학과 가치가 사고방식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동의하시죠? 돈 앞에 모든 것들이 뭘까요? 다 굴복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저는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거든? 근데 이 사회 분위기가 부모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뭘 더 시켜야 되나? 자,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팩트가 아닙니다. 해석이거든요. 결국,
영재학교를 가면 정말 아이가 우수한 영재가 될까?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사이에 우리 아이가 딱 들어가면 그런 자극을 받아서 우리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팩트로 주장합니다. 왜? 그런 자극적인 성공 사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소비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팩트일까요? 하나 해석 방식일까요? 예.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뭘까요? 아무리 약이라고 극찬을 해도 독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맞나요? 예. 자, 아이들 마음을 전해볼게요. 저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된 평가 목표 성향에 푹 빠져버린 엄마가 늘 꼬셨거든. 예.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야단치고. 예? 당연히 그럼 뭘까요? 눈치 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눈치 보는 아이들. 근데 중요한 게 요거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도와주는 거. 예. 요거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구분되시죠? 혹시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부모 역할에다 간섭해?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오셨겠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의 가치관과 충돌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아니 몇 명 안 되는 워크숍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평소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날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제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자해하는 아이들. 얘기할 만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몸과 대화하는 거예요.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나는 투명 인간인가? 아, 근데 칼을 꺼내. 쭉 커. 피가 나. 아, 나도 살아있구나. 자해도 지금 빠르게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대할 때 시험을 못 봤어. 그때 화가 날 수도 있고 뭘까요? 위로할 수도 있죠. 맞나요? 옆집 아이가 정말로 영재 소리를 들어. 그때 옆집 아이를 보고 그 옆에 지나가는 내 아이가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이도 당당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걸 결정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태도죠. 맞습니까? 나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비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부모로서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훌륭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부모님들 훌륭해요. 단지 이제 이 훌륭하지 않은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흔들고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뭘 열심히 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학습 부진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